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시간입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된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작품 감상이 아니라 한시 중에서도 그 명시를 뽑아 가지고 작품 한 구절 한 구절의 뜻과 표현, 기교, 또 그 시인의 사상과 정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작품 속에 그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상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도 고찰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시를 잘 모르시는 초심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자풀이를 먼저 하고 전체 시 감상을 하도록 진행해 보고자 하오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초당 시대의 시를 마쳤습니다. 초당 다음에는 성당시, 그 다음 중당시, 그리고 만당시, 이렇게 당나라 시는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당시대의 시. 자, 성당시대에는 아주 쟁쟁한 시인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먼저 하지장의 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지장은 자가 계진이고 회계 사람입니다. 그 측천무 시대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695년에 진사시험에 급제를 해가지고 태상박사, 예부시랑, 집현전 학사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태자, 빈객, 비서감 등까지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만년에 도교에 심취해가지고 관직을 사용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병사를 한 사람인데요. 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황제가 어시를 하사하고 황태자이야 백관들이 그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칭 그 사명관객이라 이렇게 스스로 별명을 짓고 술과 풍류로서 인생을 즐기다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보우 시에 보면 음주팔성가에서도 이 첫 번째로 이 인물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태백을 이 사람이 발굴해서 추천했던 사람이거든요. 이태백과 좀 비슷한 그런 발굴한 호탕한 면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하지장의 시 중에서 회양우서, 자, 그 일, 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일, 그러니까 회향,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서, 우연히 이 글을, 시를 썼다, 이런 뜻이죠. 회향우서를 오늘 한번 이 시간에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소소이가 노대회라. 소소, 젊을 소자, 작을 소자, 이거 합해서 젊은 나이다, 그런 얘기예요. 니가 떠날 니자, 집가자,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 집을 떠나서,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그런 뜻이요. 노대회라. 노대는 노년과 똑같은 뜻입니다. 노대. 그래서 노년에 돌아올 해자지요. 늙어서 이제 집에 돌아오니, 고향에 돌아오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향음묵에 빈모세라. 향음이라는 것은 시골 향자 소리 음자인데 이걸 사투리를 향음이라고 그렇습니다. 무게 없을 무자, 고칠 개자, 고쳐지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투리는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사투리는 고향에 돌아보니까 사투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빈모세라. 빈은요 살적 빈자입니다. 살적이라는 건 뭐냐면 관자놀이하고 귀 사이에 난 그 털을 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밑털 빈이라고도 합니다. 살적 빈. 털 모자, 그러니까 빈모 합해가지고 살적이라고 그렇습니다. 쇠는 쇠할 쇠자죠. 약해졌다, 조락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투리는 변함이 없지만은 살적이, 기민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조락해가지고
다 빠져버렸구나. 그 다음 아동상견 불상식이요. 아동은 아이들이란 얘기죠. 상경, 서로 상자, 볼견자. 아이들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상견, 불상식. 그런데도 못 알아본다는 게 알식자. 서로 알아보지는 나를 못 알아봐. 상식. 근데 앞에 불자가 있으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들이 쳐다보지만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문객종 하철해라. 자, 소문객종, 소문 웃으면서 묻는다. 웃으면서 물어봐요. 아이들이 객종, 손님은, 종은 무엇으로 부터 출발을 얘기한죠. 어디서부터 했는데 그 뒤에 하처라는 말이 나왔죠. 어찌 하자 고처. 그러니까 어느 곳, 어디에서, 올레자가 나있으니까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물어보네.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반가워서 떠났지만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이제 옛날에 못 보던 아이들이 다 자라가지고 자기를 보고 누군가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오랫동안 외지에서 살다가 고향에 돌아온 그 시인의 감회를 읊은 시입니다. 이 시인은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이들도 못 알아보고 나그네 취급을 당하지요. 예, 여기에서 시인은 세월이 흐르고 자신도 이미 늙었구나 하는 그런 감회에 적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이 시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기구에서는 그 첫 구를 기구라고 그러죠. 기구에서는 그 작자의 일생 동안의 긴 시간을 표현하고 있지요. 어떻게 어려서부터 늙어서 돌아올 때까지. 그 다음에 승구에서는 최근에 그 늙어진 모습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근년에 승구에서는 사투는 면허증 살적이 다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구에서는 아동하고 그 아이들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 짧은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구에 가서 마주보고 있는 아동이 자기한테 묻고 있는 그 한 순간 찰나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쭉 일생이라는 긴 그 기구에서부터 점점 단축되어 가지고 마지막 그에 가서는 찰나의 그 순간만을 딱 표현하라고는 시가 끝을 맺었어요. 자, 이 얼마나 참 멋있게 끝을 맺었습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뭘 그 부연하고 이러면은 시가 더 지저분해지죠. 다시 말해서 뭐 이 시에다가 뭐 그 아이가 무슨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답을 했다든가 또 자신 생각을 여기다 더 덧붙였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그 긴박감, 점축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시가 평범해져 버려요. 그러면 독자들이 강한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는 보세요. 처음에 아주 굉장히 일생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점점 좁혀지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순간으로서 딱 끝내잖아요. 자, 이런 기법, 아주 하지장의 시를 쓰는 기법이 대단히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간단하면서도 애잔한 하지장의 시 한 편을 우리는 감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를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회향 웃어 기일이라. 자, 고향으로 돌아와 우연히 쓰다. 소소이가 노대해요. 어려서 집을 떠나 늙어서야 돌아오니. 향은묵에 빈모쇠라. 사투리는 변함없으나 살적이 다 빠져버렸네. 아동상견 불상식이요. 아이들이 쳐다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소문객종 하철해라. 손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하고 웃으면서 아이들이 물어보네. 예, 이상